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고, 그동안 왜곡되고 조작된 것들도 그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감사원이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것을 이제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기타 등등 여기 청와대 안보실 이 5개 기관의 20명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수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을 한 것이냐, 아니면 배에서 추락을 해가지고 표류를 한 것이냐, 이것을 놓고 당시에 청와대 안보실이 주체가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조작을 했다는 증거가 무려 17가지. 그것을 핵심 요점만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 그게 어디겠습니까? 청와대 안보실. 청와대 안보실은 총지휘 사령탑입니다. 청와대 안보실 밑에 국정원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통일부도 있고 해양경찰도 있고, 거기가 다 있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할 때, 야, 청와대에서 연락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청와대 안보실이 연락 좀 해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청와대 안보실이 최초로 보고를 국방부로부터 받습니다. 국방부. 그때 국방부로부터 받았던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 18분 그 해수부 공무원이 살아있다, 생존해 있다, 이 보고를 받습니다. 이제 그것을 받고 난 뒤에 1시간 18분쯤 뒤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서면 보고를 합니다. 서면 보고의 내용이 뭐였느냐? 그날 오후 6시 36분에 서면 보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추락을 했다. 배에서 해상으로 추락을 했다. 그런데 북한이 이를 발견했다. 이게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청와대 안보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면 보고를 한 골자는 추락을 했다, 우리 공무원이 바다로, 북한이 발견했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 근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조작되는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안보실장이 서훈.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은 상황평가 회의라는 걸 열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7시 반에 그냥 칼퇴근을 합니다. 이 청와대 안보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차례로 벌어지느냐? 국방부도 이제 발뺌하는 거죠. 아, 이거 통일부 소관이야. 우리는 몰라. 통일부. 무슨 말이야, 이게 통일부 소관이라니. 국방부나 해양경찰이 알아서 해야지. 통일부도 발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녁 시간이 착각 흘러가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 공무원은 사살당하고 소각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저녁 한밤중이 지나가고 있는 그때 국방부하고 국정원이 담당자들을 불러내서 내부 첩보 106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합니다. 106건 삭제. 뭘 삭제했을까요? 추정컨대 월북이 아니라 선상 추락,
표류, 북한이 발견, 사살, 소각,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 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해양경찰 여기서 무엇을 시시각각 알고 있었는지,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언제 몇 시에 보고를 했는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명을 했는지 등등에 관한 106건을 다 삭제해버린 겁니다. 통일부는 어떤 일을 했느냐. 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은 다음에, 야, 이걸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알은 것을 어제 알았다고 하지 말고 오늘 알았다고 그래. 22일 알았다고 하지 말고 23일 알았다고. 다 알았지? 자, 입 맞추는 거야. 여섯 번째 조작, 안보실, 청와대 안보실입니다. 23일 오전에 자진월북이라고 판단된다라는 종합 분석 결과를 내놔라 라고 국방부에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와대 안보실이 이런 지시를 내리면 국방부는 거기에 짜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 해수공무원 이대준 씨가 해수부 어업 지도선의 다른 승선원과는 달리 혼자만 구명조끼를 착용했다.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했다. 그 다음 CCTV 사각지대에 신발을 벗어놓았다. 이게 얼마나 조작인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청와대는 국방부하고 해양경찰에 또 지시를 합니다. 자진월북으로 원보이스로 대응하라.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해양경찰 그쪽에 지시하기를 지금 중요 간부회의 다 소집을 해. 딴소리 안 나오게 입단속 잘해. 죽을 줄 알아. 원보이스, 한 목소리로 자진월북. 알았지? 중앙간부는 모르는 일이니와 그 현장을 답사했던 그 실무자들도 다 전달해. 언론에 딴소리 나오기만 해봐라. 책임자 반드시 색출해가지고 목을 자를 테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신발이 발견됐다. 가정 불화로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를 기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라. 신발 벗어났다. 자진월북을 하기 위해서 헤엄치려고. 그 다음에 가정 불화. 혼자 살았다. 기자들한테 알려라. 그동안 과거의 월북 사건들을 보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였을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빚을 졌을 경우에, 노름빚이 너무 많을 경우에, 기타 등등 아무튼 빚을 졌을 경우에 월북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다른 사례로는 부부 불화, 애인과 불화, 아무튼 가정 불화, 연애 불화, 이제 이런 것들이었을 경우에 여자 문제, 그럴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딱 끼워 맞춘 겁니다. 가정 불화. 근데 이제 이게 조작이라는 게 뭐였느냐. 그때 이대준 씨가 입고 있었던 옷에 구명조끼에 한자가 찍혀 있었는데, 알고 보니 국내에서 유통되는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힌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경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 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다는 사실을 발표해서 뺐다는 겁니다. 앞뒤가 잘 안 맞아서 조작이라는 게 들통이 날까 봐. 그것을 보고받은 당시의 해경청장, 오늘의 하이라이트, 조작의 하이라이트. 나는 보고서 안 본 걸로 할게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되든 알아서 실무 책임자들이 알아서 해. 청와대에서 지시 왔다면서 그대로 일단 하라고. 근데 이런 보고서, 월북이 아니라는 보고서 나는 못 본 걸로 할게.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나는 안보물로 할게. 그러니까 해경청장도 어떤 실체적 진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나는 좀 빼줘. 청와대에서 지금 의도를 가지고 이쪽 길로 가! 라고 뭐 지금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나는 빼줘. 해경 수사팀이 자진월북으로 단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현장 수사팀들은 자진월북이 아니다. 라는 보고서를 누구한테 올리겠어요? 해경청장님한테 계속 올리죠. 근데 해경청장이 야, 너희 죽을래? 다른 가능성은 말도 안 돼. 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때도 그랬잖아요. 그때 산업부 장관이 너 죽을래? 경제성 빨리 조작해가지고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야지. 그 선박에 남겨져 있다는 신발, 그게 슬리퍼입니다. 슬리퍼. 근데 이것이 이대준 씨 것이라는 증거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꽃게 구매 대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이건 역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5번째. 실험 결과를 조작을 하는데요. 국립해양조사원에 의뢰를 해서 이대준 씨의 표류, 이 조류가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어디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표류 예측 분석을 의뢰를 했는데 이대준 씨가 자연 표류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바다에서 그냥 떠 있기만 해도 북한 지역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자 야, 그럼 빼버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월북을 하려면 본인이 헤엄을 쳐서 북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헤엄을 쳐야 된다 해야만 월북하고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는데 국립해양조사원에 의뢰를 해봤더니 헤엄치지 않고 그냥 바닷물도 차갑고 그래서 거의 반실신 상태로 가만히 있어도 그 조류에 따라서 북쪽으로 표류를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니까 야, 그거 빼버려. 그 다음에 16번째. 그때 당시에 헤엄을 쳐서 갈 수 있었을까라는 실험 결과를 해봅니다. 근데 거기는 파도도 높고 날씨도 춥고 환경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바다가 거꾸로 흐를 수도 있고. 그런데 실험을 어디에서 하느냐? 인천 내양에서 합니다. 바다도 찬찬하고 따뜻하고 거기서 실제로 수영 선수한테 수영을 해보게 하는 겁니다. 수영 선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시켰는지는. 아무튼 수영을 잘하는 사람한테 시켰겠지요. 그래서 1km 딱 해본 다음에 그 해수부 공무원이 이렇게 헤엄을 쳤으면 17시간 만에 33km를 헤엄쳐서 북쪽으로 넘어갈 수 있었어 라는 결론을 또 내립니다. 열일곱 번째, 북한이 대남 통지문을 보내옵니다. 시신이 아니라 이대준 씨가 타고 온 부유물, 뭐 고무보트 이런 걸 서가겠다 라고 북한이 발표를 합니다. 대남 통지문에서. 그러자 또 우리 청와대 태도가 180도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시신을 서가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뭐라고 하느냐. 시신 소각으로 추정된다.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시신 소각은 아닐 수도 있어. 북한이 뭐 우리한테 친절하게도 대남 통지문을 보내왔는데 부유물 태웠대. 문재인 대통령도 뭐라고 그랬느냐. 너무 단정적이었다. 재확인해봐. 나하고 김정은하고 그럴 사이가 아닌데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 소각했대. 다시 한번 확인해봐. 뭔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야?
네, 아무튼 이런 발표를 보고 이야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이 확실한 이 조작, 은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그 실체를 드러내는구나. 그러니까 요점은 이런 겁니다. 요점은 피살됐다는 것을 알고도 그 사실을 은폐했다는 겁니다.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은폐했다는 겁니다. 이게 요체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고 있느냐. 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엮으려고 하느냐. 이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반발의 그 핵심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끌어들이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의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는 걸 어떡하란 말이야. 이걸 어떻게 피해가라고. 예를 들면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 어부 2사람 강제 북송 사건. 월송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울산 시장 선거 조작 사건, 공작 사건. 이스타 항공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태국 이주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은 딱 그 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는 그런 화살표. 그분. 일부러 엮으려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려 한 것이다. 아마 민주당 사람들이 그런 반박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캥길 것입니다. 지금 서욱 전 국방장관 일단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 서훈 당시 안보실장,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도 아마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검찰에 나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서면 조사, 이것도 아마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